회장님, 따님은 결혼 후 집안 행사 위주로 움직이시면 되겠네요. 예비 사위 어머니의 말에 딸의 표정이 먼저 굳었습니다. 아가씨가 왜 그러야 하나요? 물 따르던 복순이 입을 떼자 식탁 위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가정부는 입 다물고 물이나 따라요. 사모님 말 한마디에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회장이 사모님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 인생까지 건드려? 조금 전까지 웃음 돌던 자리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앞둔 저녁, 회장은 왜 자기 아내의 뺨을 때린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가장 큰 복과 건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복순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온 건 딱 석 달 전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루 이틀만 손이 필요하다고 했죠. 기존에 있던 입주 도우미가 허리를 다쳐 잠시 빈자리를 메워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이 집은 잠시 사람을 쓰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청소에도 순서가 있었고 식사 준비에는 말하지 않은 규칙이 있었고 사람들 표정에도 각자 지켜야 할 선이 보였습니다. 특히 사모님은 집안 공기를 쥐고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순이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도 사모님은 고개만 조금 끄덕였을 뿐 이름을 다시 묻지도 않았습니다. 부엌이랑 식당 쪽만 맡으시면 됩니다. 위층 서재는 손대지 마시고요. 짧고 단정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죠. 복수는 그런 태도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사람 눈치 보며 일한 세월이 짧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며칠은 말없이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조용히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죠. 회장 강태주는 생각보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도 직원에게 지시할 때도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번 정한 건 쉽게 바꾸지 않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모님 윤서진은 달랐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집 안 어디에 긴장을 줄지 늘 알고 있었죠. 말은 곱게 하는데 듣는 사람을 작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강세라는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29, 미국에서 경영 수업까지 마치고 돌아왔다는 딸은 생각보다 웃는 일이 적었어요. 식탁에 앉아도 오래 있지 않았고 사모님이 말할 때면 대답보다 표정부터 굳곤 했습니다. 복수는 처음엔 그저 결이 다른 모녀겠거니 했습니다. 부잣집도 사람 사는 곳인데 각자 성격이 다른 거겠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그 집에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라는 분명 회장 딸인데 집안에서 자기 결정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님을 만나는 일도 어디를 가는 일도 심지어 어떤 옷을 입는 일까지 사모님 눈치를 먼저 봤습니다. 한 번은 복순이 아침상을 정리하다가 세라가 통화를 끊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전화를 끊은 뒤 세라는 한동안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모님이 식탁에서 먼저 입을 열었죠. 세라 씨, 다음 주 일정은 다 비워두세요. 박 대표님 댁과 저녁이 있어요. 세라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전 아직 그 자리를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사모님은 미소를 지은 채 냅킨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생각은 만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죠. 집안끼리 보는 자리니까. 전 사업 미팅인 줄 알았어요. 사업도 맞고 사람 보는 자리도 맞아요. 그때 회장이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말을 보태진 않았습니다. 세라는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복수는 그 장면을 치우는 척하며 봤습니다. 딸이 싫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정작 아무도 그 표정을 읽어주지 않는 자리였어요. 그날 밤 복수는 직원용 방에 들어와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시집가는 이야기는 이제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며칠 뒤 박 대표 집안에서 사람이 다녀간 날은 집안 분위기가 더 이상했습니다. 사모님은 아침부터 꽃 장식 위치를 3번이나 바꾸게 했고 복순에게는 은식기만 꺼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윗줄에 있는 찻잔 말고 왼쪽 진열장 2번째 칸 것만 쓰세요. 예, 사모님. 그리고 세라 씨 내려오면 머리 흩어진 건 없는지 먼저 봐주시고. 복수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보통 그런 말은 어머니가 딸에게 직접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딸의 상태를 살피는 일조차 사용인을 통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이 지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세라는 정원 쪽 테라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차를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멀리만 보고 있었죠. 복수는 빈 컵을 치우러 갔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가씨, 차가 식었습니다. 새로 데워드릴까요?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예. 아주머니는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웃으면서 참는 거, 그런 거 이해되세요? 복수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세라 눈이 그냥 투정 부리는 사람 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조심히 말했죠. 이해는 못해도 보면 알 때는 있죠. 세라는 그 말에 작게 웃는 듯 하다가 이내 입꼬리를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회사를 이어받길 원하지 않아요. 복수는 놀라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세라는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가 얌전하고 단정해야 한다고 하세요. 밖에 나가선 웃고 안에선 조용히 있으라고 하죠. 아가씨, 근데 아버지는 제가 숫자 보는 걸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전 그보다 제가 직접 결정하고 싶어요. 복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 문제는 단순히 사모님이 깐깐한 사람이란 정도가 아니었어요. 딸을 예쁘게 꾸며 좋은 집안에 보내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딸이 손에 쥘 수 있는 걸 점점 줄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수는 사모님과 세라를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모님은 세라가 회장과 단둘이 이야기할 틈을 이상할 만큼 싫어했습니다. 회장이 출근 전 세라에게 회사 들어올 생각은 정리됐니라고 물으면 사모님이 먼저 답을 받았죠. 아직 정할 때 아닙니다. 요즘 아이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세라가 뭐라고 해보기도 전에 말이 끊겼습니다. 또 한 번은 회장이 해외 투자 자료를 찾다가 세라를 불렀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한 일본 쪽 자료 정리된 거 있지? 세라가 바로 대답하려는데 사모님이 웃으며 말을 잘랐죠. 그건 제가 따로 정리해뒀어요. 세라 씨는 요즘 머리 아프게 그런 거 안 봐도 됩니다. 세라는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포크만 내려놨습니다. 복수는 그때 처음 세라 눈 안쪽에 쌓이는 분노를 봤습니다. 크게 소리치는 사람보다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날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다는 말을 복순이 처음 들은 건 사모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모님은 드레스숍에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예, 다음 주 금요일 저녁으로 보죠. 회장님 일정은 제가 맞춰놓겠습니다. 잠시 뜸을 들인 뒤 사모님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라는 아직 모르는 게 편해요. 자리에 앉혀놓으면 받아들이겠죠. 복수는 은쟁반을 들고 가다 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편하다니요. 상견례라는 자리에 앉을 당사자가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복수는 애써 모른 척 차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전화가 끝나자마자 복순을 불렀습니다. 복순 씨, 예, 사모님.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식당 쪽 인원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괜히 말 흘리지 마시고
세라 씨 앞에서는 더더욱 조심하세요. 복수는 잠깐 눈을 들었다가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이상한 기분이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혼담이 아니라 딸을 자리에 앉혀놓고 밀어붙이는 일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세라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사모님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회장도 피곤한 표정으로 신문만 넘겼습니다. 집안은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더 불편했습니다. 복순이 후식 접시를 정리하던 순간 세라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세라는 메시지를 읽자마자 얼굴빛이 변했어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사모님이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뭐가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박도연 씨 집안이랑 상견례 잡으셨다면서요? 회장은 그제야 신문을 내렸습니다. 상견례? 사모님은 놀라지도 않고 냅킨 끝만 만졌습니다. 겸사겸사 보는 자리예요. 두 집안이 서로 인사도 할 겸 세라는 숨을 삼켰습니다. 전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싫고 좋고를 떠나 볼 자리는 봐야죠. 내 나이도 있고 제 나이보다 제 뜻이 먼저 아닙니까? 순간 식탁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회장은 딸을 한 번, 아내를 한 번 번갈아 봤습니다. 세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죠. 복수는 본능적으로 깨질 듯 흔들리는 컵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한참 뒤 정원으로 나갔고 복수는 담요 하나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봄바람이 아직 차가웠습니다. 세라는 벤치 끝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담요를 건네자 세라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물었죠. 아주머니는 어른들이 다 정해놓은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본 적 있어요? 복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못 간 걸 오래 후회한 적은 있습니다. 세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복순 쪽을 봤습니다. 전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복수는 그 눈을 잊지 못했습니다. 겁먹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기 직전의 눈이었죠. 하지만 그 결심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지 더 큰 싸움으로 번질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복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그 식탁에서는 절대 조용히 끝나지 않을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상견례를 사흘 앞둔 오전이었습니다. 저택안은 평소보다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죠. 식당 커튼은 새로 세탁한 걸로 바뀌었고 와인 셀러 앞 유리까지 다시 닦였습니다. 부엌에선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재료가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장을 정리하다 말고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상견례 한 번 하는데 이렇게까지 집 전체를 흔들 일인가 싶었죠.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사모님이 들어왔습니다. 복순 씨, 금요일엔 식당 쪽 동선 실수 없게 하세요. 예, 사모님. 물도 따라야 하고 중간에 차도 바로 들어가야 해요. 손님들 눈에 거슬리는 일 없게요. 사모님은 그렇게 말해놓고도 무언가 더 못 믿어온 얼굴이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라 씨 앞에서는 괜히 말 많이 섞지 마세요. 그 한마디는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복수는 짧게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사모님이 나간 뒤에도 주방 공기는 금방 풀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조용히 감시하라는 말과 누군가와 가까워지지 말라는 말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니까요. 복수는 그날부터 세라와 단둘이 마주치는 순간을 괜히 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라 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오는 일이 늘어났죠. 점심 무렵 세라는 부엌 쪽으로 내려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다 말고 복순을 돌아봤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말 하셨어요? 복순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도 문제였고
모른 척해도 거짓이 될 것 같았어요. 세라는 먼저 웃지도 않고 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뭘 숨기고 있다는 건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 복수는 물수건을 접으며 조심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금요일 손님 오시는 자리 조심해서 준비하라고만 하셨어요. 그것만이요? 아가씨 앞에서는 말 많이 섞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세라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죠. 역시 그렇군요. 아가씨, 제가 이상하게 보이시겠죠? 집도 좋고 아버지도 있고 남들 보기엔 부족할 게 없으니까. 복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세라는 냉장고 문을 닫고 주방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였는데도 표정은 더 차가워 보였어요. 근데 전 어릴 때부터 결정된 걸 통보받는 게 제일 싫었어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듣는 사람이 먼저 말을 덧붙이면 오히려 더 말문이 닫히는 법이죠. 세라는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유학, 대학은 경영, 돌아오면 회사, 그 다음은 좋은 혼처. 짧게 웃었지만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늘 제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기만 했죠. 복수는 그 말을 듣고 이 집 딸이 왜 늘 조용히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반항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차피 꺾일 거라 생각해서 힘을 아껴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회장은 일정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보좌하던 비서와 무언가를 정리하더니 곧장 서재로 올라갔죠. 사모님도 뒤따라 올라갔고 2층 복도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복수는 세탁물을 들고 계단 쪽을 지나가다가 서재 문 안쪽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무심코 발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먼저 말했어야지. 회장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눌린 톤이어서 더 날카롭게 들렸죠. 곧이어 사모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냥 식사 자리로 보고 편하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왜 일을 키우세요? 상견례가 식사 자리야? 세라 나이도 있고 박 대표 쪽도 급한 사정이 있어요. 급한 사정? 회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집이 급하든 말든 우리 딸 뜻은 물었어야지. 복수는 더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조용히 말했죠. 당신은 회사 일만 보니까 세라 앞날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지금 놓치면 더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좋은 자리라는 말부터 틀렸어. 회장의 말끝은 짧았지만 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라가 사람을 만나든 말든 본인이 정해야지. 복수는 그 순간 이 집의 균열이 생각보다 깊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모님은 딸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회장은 그걸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한 눈치였죠. 더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복수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식탁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각자 다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사모님은 더 부드러운 말투를 쓰려 애썼으며 세라는 그 둘 사이를 조용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던 중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라, 예, 아버지. 금요일 자리 정 불편하면 미루자. 세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사모님이 바로 미소를 띠며 말을 받았습니다. 미루긴 왜 미뤄요? 이미 다 이야기해둔 건데. 회장은 아내를 보지 않고 딸만 바라봤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다. 세라는 한순간 뭔가 말하고 싶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앞에 놓인 냅킨을 정리하며 한마디 덧붙였죠. 이런 자리는 경험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당장 결혼하자는 것도 아닌데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겉보기엔 부드러운 말이었지만 빠져나갈 틈이 없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세라는 결국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고 나자 회장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복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이 원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또 밀려서 물러선 걸 회장도 느낀 거겠죠. 식사가 끝난 뒤 세라는 곧장 방으로 올라갔고 회장은 서재로, 사모님은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는 식탁을 정리하면서 잔에 남은 와인 양까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 잔은 거의 줄지 않았고 사모님 잔은 절반 이상 비어 있었습니다. 겉으론 평온한데 실은 각자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라는 평소보다 일찍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손엔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복순이 현관앞 러그를 정리하다가 놀라 물었죠. 아가씨, 오늘 외출 있으세요? 세라는 신발을 신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회사 쪽 자료 좀 보러 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때 뒤에서 사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 씨. 세라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사모님은 계단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오늘은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금요일도 다가오는데 괜히 피곤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세라는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잠깐 다녀오는 겁니다. 굳이 오늘? 예, 오늘이어야 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복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사모님은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요즘 내가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네. 세라는 계단 위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복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라가 드디어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사모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장이 현관 쪽으로 걸어 나오며 넥타이를 정리했습니다. 세라, 나가는 길이면 회사까지 같이 가자.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세라는 잠깐 놀랐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사모님은 바로 웃는 얼굴로 바꿨지만 눈빛까진 바뀌지 않았습니다. 좋네요. 아버지랑 이야기할 시간도 되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두를 신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죠. 세라가 따라 나가기 직전 복수는 문득 사모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불안해서인지 화가 나서인지 겉으로는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대문 밖으로 사라진 뒤에도 사모님은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복순을 돌아봤죠. 복순 씨. 예, 사모님. 오늘 2층 청소는 제가 있을 때만 하세요. 예. 서재 쪽은 특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요. 복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더 짙어졌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사모님은 유난히 서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안에 뭔가 있는 사람처럼요. 그날 오후 세라는 회장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설 때 얼굴이 조금 밝아 보여 복수는 그게 더 의외였습니다. 회장이 신발을 벗으며 딸에게 말했죠. 내가 하려던 이야기 자료 정리해서 다시 보자. 세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 쪽에서 나오던 사모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표정이 굳는 게 보였어요. 무슨 이야기요? 사모님이 묻자 회장은 짧게 답했습니다. 회사 일, 그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그 두 글자에 더 예민해졌습니다. 세라가 회장과 단둘이 회사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죠. 저녁이 되자 식탁 위엔 다시 조용한 긴장이 깔렸습니다.
세라는 전날과 다르게 고개를 숙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메뉴를 고르듯 말을 던질 때마다 짧게라도 자기 의견을 냈죠. 금요일엔 베이지 톤 입는 게 낫겠어요. 전 진한색 입겠습니다. 너무 세 보이면 안 돼요. 세 보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약하게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는 그 순간 회장이 딸 쪽으로 시선을 보낸 걸 봤습니다. 놀라움이라기보다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한 사람의 눈이었죠. 그리고 사모님은 그 눈빛을 본 순간부터 더 급해졌습니다. 복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상견례가 다가올수록 이 집에선 결혼 이야기만 커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이 자기 인생을 직접 붙들려고 하는 힘도 커지고 있었고, 그걸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도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이대로 조용할 리 없었죠. 오히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지 몰랐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을 때 저택 안공기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 고요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거겠죠. 평소 같으면 사모님 목소리가 부엌까지 여러 번 내려왔을 시간인데 이날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불안했어요. 복수는 아침 일찍부터 식당 테이블 상태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유리잔 위치를 맞추고 접시 간격을 보고 꽃꽂이 높이까지 손봤죠. 손님이 오는 날이면 늘 하는 일이었지만 이날은 손끝이 자꾸 굳었습니다. 정오쯤 세라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밑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얼굴이었죠. 복수는 과일 접시를 정리하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식사는 조금이라도 하실까요?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빈속이면 더 힘드실 텐데요. 세라는 잠깐 망설이다 토스트 반쪽만 집었습니다. 그리고 복순을 보며 조용히 말했죠. 아주머니, 예 아가씨, 오늘 어머니가 뭘 하시든 놀라지 마세요. 복순은 손을 멈췄습니다. 세라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토스트를 다시 접시에 내려놓고 창밖만 바라봤죠. 그 짧은 문장 안에 준비된 사람의 기척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말을 쉽게 흘려들을 수 없었어요. 오후가 가까워질수록 사모님의 움직임은 더 분주해졌습니다. 드레스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거실 장식품 위치를 바꾸고 주방에선 음식 순서를 2번이나 다시 확인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계속 확인하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딸의 상태, 세라가 어디 있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옷을 입을 건지. 복수는 그걸 계속 지켜보게 됐습니다. 오후 3시쯤 사모님이 결국 세라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진 않아 복도에 서면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복수는 세탁된 냅킨을 들고 계단 아래를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만큼은 괜히 튀는 말하지 마세요. 사모님 목소리였습니다. 곧바로 세라가 받았습니다. 튀는 말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상대 집안 앞에서 제 인생 이야기인데 왜 제가 입 다물고 있어야 하죠? 사모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넌 아직 몰라.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요? 그래서 저를 그냥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복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넘긴다는 표현이 그냥 화가 나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거든요. 문 안쪽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라가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전 오늘 있는 그대로 말할 겁니다. 세라, 아버지 앞에서도요. 그 뒤로는 더 들을 수 없을 만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수는 들고 있던 냅킨을 괜히 더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누군가 결심한 목소리는 듣는 사람까지 긴장하게 만들죠. 저녁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박도연 어머니는
실제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도록 차려입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눈은 계산하고 있었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도연은 정장 차림에 말끔했습니다. 겉보기엔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키도 컸고 말투도 부드러웠고 누가 봐도 좋은 혼처로 보일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그가 첫 인사를 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회장 앞에선 정중했지만 세라를 보는 눈은 상대를 살피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평가하는 눈이었죠. 식사 전 거실에 잠깐 모였을 때도 도연 어머니는 세라에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모님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웃는 얼굴로 말했죠. 세라 양은 워낙 얌전해 보여서 집안 어른들 모시기 참 좋겠어요. 그 말에 세라의 눈빛이 아주 잠깐 식었습니다. 사모님은 바로 웃으며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차분한 아이였죠. 복수는 그 장면을 보며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세라는 바로 앞에 서 있는데 당사자 없이 당사자 얘기만 오가는 자리였으니까요. 잠시 뒤 모두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장은 상석에 앉았고 그 옆으로 사모님, 세라, 맞은편엔 도연과 그 어머니가 자리했죠. 복수는 뒤에서 물과 차를 번갈아 준비했습니다. 첫 분위기는 겉보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유학 시절 이야기를 했고 회장은 회사 쪽 현황을 가볍게 물었고 사모님은 중간중간 부드럽게 대화를 연결했죠. 문제는 식사가 중반쯤 넘어가며 시작됐습니다. 도연 어머니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라 양은 결혼하면 회사보다 집안 행사 쪽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식탁이 아주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사모님은 그 말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죠. 세라 씨가 원래 너무 앞으로 나서는 성격은 아니에요. 세라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이 딸 쪽을 바라봤고 복순도 무의식적으로 손을 멈췄습니다. 도연 어머니는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다시 웃었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좋아요. 바깥 일은 남자들이 하고 여자는 집안을 잡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때 복순 입에서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가씨가 왜 그래야 하나요? 제지할 틈도 없이 조용한 목소리가 식탁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복순에게 쏠렸죠. 사모님 표정이 먼저 변했습니다. 가정부는 입 다물고 물이나 따라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에 식탁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복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도연 어머니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놀란 얼굴이라기보다 들켜선 안 되는 말을 누가 건드렸을 때 나오는 반응이었죠. 세라도 아무 말 없이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는 놀람과 고마움과 불안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식사는 그 뒤로 겁만 유지됐습니다. 대화는 이어졌지만 아무도 편하게 웃지 못했죠. 도연은 더 공손해졌고 사모님은 더 부드럽게 말했으며 도연 어머니는 방금 전 말을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탁의 온도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사모님은 복순을 부엌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주방 문이 닫히자마자 낮게 쏘아붙였죠. 오늘 선 넘으셨어요. 복순은 고개를 숙였지만 말을 삼키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줄 알면 처음부터 입을 열지 말았어야죠. 사모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떨림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사모님이 화난 건 체면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큰 걸 들키기 직전까지 갔다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때 세라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사모님이 돌아섰습니다. 세라는 놀랄 만큼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복순 아주머니는 제 말에 반응한 것뿐이에요. 너까지 왜 이래? 왜냐고요? 세라는 사모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저 사람들 말 저도 처음 듣는 게 아니거든요. 복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모님 눈빛이 순간 흔들렸죠. 세라는 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전 회사 일에서 빠지고 해외 재단 쪽으로 돌린다면서요. 사모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어머니가 먼저 하셨잖아요. 세라, 저 빼고 다들 아는 이야기였어요? 주방 안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복수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세라는 이미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복순조차 감이 오지 않았어요. 사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차갑게 말했죠. 지금 손님들 계신 집에서 더 크게 만들지 마. 세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크게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그 말을 남기고 세라는 먼저 주방을 나갔습니다. 사모님은 몇 초 동안 그 문만 바라보다가 복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경고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오늘 일은 더 이상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복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알겠다는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죠. 사모님은 그대로 돌아나갔고 주방엔 잠깐 정막만 남았습니다. 잠시 뒤 손님들이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회장은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고 도연 어머니는 끝까지 좋은 집안끼리 잘 이야기해보자며 웃었습니다. 도연도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식탁에서의 흔들림은 완전히 감추지 못했죠. 문이 닫히고 차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택 안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30분은 이 집의 모든 걸 바꿔놓는 시간이 됩니다. 복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던진 짧은 한마디가 회장에게까지 다 사모님 얼굴을 향한 손으로 이어질 줄은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죠. 이 집에서 더는 아무도 예전처럼 조용히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저택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도 뭔가가 바로 터질 것 같은 공기였죠. 복수는 현관 쪽에서 빈 찻잔 받침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늘 식탁에서 있었던 일은 분명 선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먼저 넘었느냐였죠. 복순이 부엌 정리를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서재 쪽에서 회장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 들어와. 낮고 짧은 말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부름이었죠. 복수는 들고 있던 접시를 싱크대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곧 복도 쪽에서 사모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걷는 척하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조금 빨랐어요. 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TV도 켜지 않은 채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괜히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30분쯤 흘렀을까요? 갑자기 2층에서 무언가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크진 않았지만 누군가 감정을 누르다 못해 탁자 모서리를 짚은 듯한 소리였죠. 세라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순도 무의식적으로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회장 목소리가 복도까지 낮게 울렸죠. 지금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사모님 대답은 희미하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변명하고 있다는 건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순이 놀라 작게 불렀죠. 아가씨.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단 쪽으로 몇 걸음 다가섰어요. 그 순간 회장의 발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한 칸 한 칸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회장 얼굴은 식탁에서 보던 얼굴과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감정을 감춘 표정이 아니라 겨우 누르고 있는 분노가 눈빛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모님이 내려왔습니다. 단정하던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색도 전보다 희미해 보였죠. 세라는 계단 아래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버지, 회장은 딸을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쥔 손을 한번 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라, 아까 식탁에서 들은 말. 세라가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사모님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게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더군. 복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역시 회장은 그 자리에서 그냥 넘기지 않았던 겁니다. 사모님이 바로 끼어들었죠. 당신 지금 손님들 말 몇 마디 듣고 사람 몰아붙이는 거예요?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말 몇 마디? 그 짧은 반문 안에 이미 답이 들어 있었어요. 내가 서재에서 당신 태블릿부터 봤어. 사모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복순도 숨을 멈췄습니다. 태블릿. 낮에 서재 청소를 금지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구나 싶었죠. 회장은 더 낮게 그러나 더 선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라 결혼시키는 대신 도연 쪽이 우리 재단 이사 자리 가져가고 세라는 경영에서 빼놓는 걸 당신이 먼저 제안했더군. 세라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복순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혼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거래였던 거예요. 사모님은 곧장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를 세웠죠. 그건 세라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누굴 위한 선택이라고? 세라는 회사 체질이 아니에요. 당신은 몰라도 나는 딸이 얼마나 쉽게 다치는지 알아요. 세라가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 몰래 제자리까지 정리하셨어요? 사모님이 딸을 돌아봤습니다. 넌 아직 몰라. 어머니가 절 모르게 한 거죠. 회장은 더 이상 두 사람 사이 말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서진. 한번 부르는 이름이 그렇게 서늘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내 딸 앞길을 내가 어떻게 정해? 사모님도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처럼 감정만 믿고 둘 순 없으니까요. 감정? 회장이 한 걸음 내려왔습니다. 딸 인생을 흥정한 게 감정 없는 판단이라면 그건 더 나쁜 거야. 사모님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흥정이라니요. 좋은 집안 만나 안정적으로 살게 하려는 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마른 소리가 홀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모님 얼굴이 옆으로 꺾였습니다. 세라는 숨을 멈췄고 복수는 들고 있던 행주를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회장은 손을 내린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딸 인생까지 건드려? 그 한마디에 사모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체면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무너졌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죠. 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놀랐지만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까지 자기 말로 포장하던 어머니가 결국 자신을 빼놓고 자기 삶을 정리해왔다는 걸 눈앞에서 확인해 버렸으니까요. 사모님은 천천히 얼굴을 바로 세웠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는 표정이었죠. 당신이 뭘 안다고 이렇게까지 해요. 회장은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모르고 있던 건 나였지. 그리고 세라를 보며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세라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회장이 딸에게 그렇게 직접 사과하는 걸 복순도 처음 봤습니다. 내 뜻도 안 묻고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내 잘못도 있다. 세라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시선이 조금 흔들렸죠. 그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기 앞에 서준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모님은 그 장면을 더 견디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좋아요. 다 제 잘못이라고 하죠. 비웃는 듯 말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근데 당신은 결국 또 모를 거예요. 딸 하나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계산이 필요한지. 세라가 천천히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지키는 게 아니라 가두려던 거예요. 사모님은 딸 눈을 잠깐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복수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딸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저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없으니 끝까지 이유를 붙이는 것뿐이었죠. 회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비서를 불렀습니다. 잠시 뒤 현관 쪽에서 대기하던 비서가 올라왔고 회장은 짧게 지시했습니다. 박도연 쪽에 연락해.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고 앞으로도 이 혼사는 없던 일로 한다고. 사모님이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만든 건 당신이야. 사모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어도 방금 전 태블릿 메시지 앞에서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본인도 알았겠죠. 비서가 내려가고 나자 홀엔 다시 정적이 깔렸습니다. 세라는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장이 딸을 돌아봤습니다. 저 내일부터 회사 나가겠습니다. 사모님이 바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짧게 대답했죠. 그래, 이번엔 내가 직접 해. 그 말은 허락이었고 믿음이었고 늦었지만 시작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세라는 작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지만 처음으로 어깨가 조금 펴져 보였어요.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모님만 홀 가운데 혼자 남겨진 듯 서 있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이제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실감한 얼굴이었죠. 그날 밤 저택은 조용했지만 아무것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의 끝이 단순히 혼사가 깨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사모님이 그동안 더 오래 숨겨온 일까지 하나씩 드러나게 만들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택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전날 밤 그 큰 소리가 집안을 갈라놓았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커튼은 열렸고 식탁엔 평소처럼 아침상이 놓였죠. 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사람 얼굴이 먼저 말해줍니다. 복수는 국을 데우며 주방 유리문 너머로 정원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신문을 보던 회장은 그날은 식당으로 바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도 드레스룸에서 오래 머문 듯 평소보다 늦게 모습을 드러냈고요. 가장 먼저 아래로 내려온 건 세라였습니다. 어제와 달리 표정이 무겁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잔 얼굴이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빛만큼은 오히려 더 또렷해져 있었죠. 세라는 식탁 끝자리에 앉아 앞에 놓인 물잔을 한번 만지더니 복순을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예 아가씨, 오늘 아침엔 커피 말고 차로 주세요. 예. 복순이 따뜻한 차를 내려 조용히 앞에 두자 세라는 작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조차 어제와는 달랐어요. 전에는 눈치를 살피며 낮게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숨기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뒤 회장이 내려왔습니다. 넥타이는 맨 상태였지만 출근 복장은 아니었습니다.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바라봤죠. 회장은 손짓으로 다시 앉으라는 뜻을 보였습니다. 오늘 회사는 오후에 가자. 세라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오후에요? 내가 보겠다는 자료
아침에 여기서 먼저 같이 보자. 그 한마디에 세라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복순도 그 말을 듣고 괜히 가슴이 조금 놓였어요. 회장이 정말로 전날 했던 말을 번복하지 않을 모양이었죠. 그때 사모님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도 흐트러짐 없이 정리했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분명 달랐습니다. 전날 맞은 뺨 쪽은 화장으로 가렸는지 표가 잘 나지 않았지만 입가가 조금 더 굳어 있었어요. 사모님은 자리에 앉기 전 세라와 회장을 한 번씩 보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무슨 자료를 보신다는 거예요? 회장은 물도 마시지 않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세라가 맡을 일, 사모님 눈썹이 아주 잠깐 꿈틀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죠. 세라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감정적으로 정한 건 제가 아니에요.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복수는 그 순간 국그릇을 놓는 손에 괜히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정 같으면 세라는 이런 자리에서 그 말을 끝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사모님은 바로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해볼 수도 있겠지. 근데 회사라는 게 마음 먹었다고 되는 곳은 아니잖니. 회장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한다. 짧은 말이었지만 식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갈리는 순간이었죠. 사모님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저를 드는 손끝이 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복수는 그걸 보며 알았습니다. 사모님은 물러난 게 아니었어요. 잠깐 멈춘 것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회장과 세라는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사모님은 거실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반대편 복도로 걸어갔죠. 복수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보통 이런 날이면 사모님은 주방이나 식당 쪽으로 와서 괜히 꽃 위치라도 다시 보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누가 말도 걸지 않았는데 바로 2층 작은 응접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수는 원래 남의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발이 바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딱 그때 안에서 낮은 통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일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복수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사모님 목소리였습니다. 세라가 오늘부터 회장님 옆에 붙기 시작하면 더 늦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더 낮은 말이 이어졌죠. 아니, 당장은 혼사 얘기 말고 재단 쪽 건부터 막아야죠. 그 자료가 넘어가면 회장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복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날 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사모님은 이미 다음 수를 놓고 있었던 겁니다. 세라를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다시 묶어두려는 거였죠. 복수는 들키지 않게 천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혼사를 밀어붙인 정도가 아니었어요. 세라가 회사로 들어가는 길 자체를 계속 막아온 사람이란 뜻이었죠. 잠시 뒤 서재 문이 열리고 세라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파일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일부러 은쟁반을 정리하는 척하다가 세라가 가까이 오자 낮게 불렀습니다. 아가씨. 세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 아주머니. 복수는 주변을 살핀 뒤 더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라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복수는 바로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 전하면 오히려 상황만 더 꼬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말부터 꺼냈죠. 사모님께서 아직 포기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가씨가 회장님 곁에서
자료 보는 걸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세라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얼굴이었죠. 어머니답네요. 아가씨, 괜찮아요. 이제는 저도 그냥 안 당하고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 대답은 차분했지만 안에 힘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말이 반갑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라가 마음먹고 맞서기 시작하면 사모님도 더 거칠어질 게 분명했거든요. 점심 무렵 회장이 잠깐 외부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사모님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세라는 아직 안에 있었죠. 복수는 멀리서 그 문이 닫히는 걸 봤습니다. 괜히 불안해져 물병을 핑계로 2층에 올라갔을 때 안에서는 이미 차가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옆에 붙는다고 달라질 것 같니? 사모님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듣는 사람을 찌르는 톤이었습니다. 세라가 바로 답했죠. 붙는 게 아니라 원래 제 자리 찾는 겁니다. 내 자리? 예. 어머니가 자꾸 남의 자리처럼 말씀하셔서 그렇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은 몇 초 뒤 더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안다고 생각해? 배울 겁니다. 넌 버티지 못해. 그건 제가 정할 일입니다. 복수는 문 앞에서 더는 듣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대화 끝이 좋을 리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잠시 뒤 사모님이 먼저 나왔습니다. 표정은 멀쩡했지만 눈빛엔 분명한 초조함이 서려 있었죠. 세라가 조금 뒤 따라 나왔을 때는 손에 들고 있던 파일 한쪽이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걸 보고 안에서 어떤 긴장이 흘렀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오후 3시쯤 회장은 세라를 데리고 회사로 나갔습니다. 사모님은 현관 앞까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닫히는 문만 보고 있었죠. 복수는 그 뒷모습에서 이상한 집요함을 느꼈습니다.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저녁 무렵 현실이 됩니다. 세라와 회장이 돌아왔을 때 둘 다 얼굴이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며 세라에게 말했죠. 다음 주부터 재단 회의도 같이 들어와. 세라는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회사 일은 직접 부딪히면서 배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 끝에 서 있던 사모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재단, 그 단어에 사모님 반응이 유난히 크게 온다는 걸 복순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세라가 방으로 올라간 뒤 회장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갔고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명함 케이스 옆에 놓인 파일을 들춰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사람의 눈빛. 복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사모님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 큰 걸 숨기려는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세라는 늦게까지 방불을 끄지 않았고 회장은 서재에 오래 머물렀으며 사모님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마지막으로 식당 불을 끄면서 저택안 공기를 천천히 느꼈습니다. 전날의 뺨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이었죠. 누군가는 제 자리를 찾으려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끝까지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서 복수는 점점 더 또렷하게 보게 됐습니다. 사모님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딸의 결혼이 아니었어요. 세라가 자기 손을 벗어나 회장 곁으로 돌아가는 순간 자기가 숨겨온 무언가까지 함께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세라는 처음으로 회장과 같은 차를 타고 회사로 나갔습니다. 현관 앞에 선 모습부터 전과는 달랐죠. 누가 시켜서 차려입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발로 들어가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복수는 문을 열어드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라가 차에 오르기 직전 잠깐 돌아본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만 응원했어요. 오늘은 분명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회장과 세라가 나가고 저택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제는 평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아침 정리를 마친 뒤 식당 꽃병에 물을 갈고 있었죠. 그때 거실 쪽에서 사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준비하지 마세요. 저 곧 나갑니다. 복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익숙하지 않은 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순간 그 봉투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꺼운 서류를 감추려는 사람처럼 손에 너무 꽉 쥐고 있었거든요. 운전기사 부를까요, 사모님? 복순이 묻자 사모님은 바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다녀올게요. 말은 짧았지만 누가 따라붙는 걸 싫어하는 얼굴이었죠. 복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현관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며 낮게 말했죠. 복순 씨, 예, 사모님. 사람이 오래 집에 있으면 괜히 자기 자리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복수는 그 뜻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 그리고 세라 곁에 섰던 태도를 사모님도 전부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전 제자리에서 할 일만 했습니다. 복순이 조용히 답하자 사모님 입가가 잠깐 굳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법인데 그 말을 남기고 사모님은 저택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복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편하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그냥 외출한 게 아니라 뭔가를 막으러 나간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복수는 곧장 회장 비서실 번호를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런 전화를 직접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복수는 최대한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중요한 서류를 들고 급히 나가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불안한 눈치셨어요. 비서가 잠시 침묵한 뒤 낮게 답했죠. 알겠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복수는 손바닥에 땀이 맺힌 걸 느꼈습니다. 괜한 짓이면 어쩌나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번엔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택 전화가 울렸습니다. 복순이 받자 세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세라 목소리는 애써 차분했지만 분명 급해져 있었어요. 아침에 서류 봉투 들고 직접 나가셨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세라가 더 낮게 물었죠. 무슨 색 봉투였어요? 베이지색이었습니다. 세라는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맞네요. 아가씨, 무슨 일입니까? 세라는 바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랑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주머니, 어머니 돌아오시면 절대 서재에 먼저 못 들어가게 해주세요. 복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저택 안 공기가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모님이 막으려던 건 상견례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회사든 재단이든 어딘가에 내놓으면 안 되는 서류가 있었고 세라와 회장은 이제 그걸 알고 쫓고 있는 거였죠. 40분쯤 뒤 현관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고 나갔던 서류 봉투는 손에 없었습니다. 얼굴은 평소처럼 정리돼 있었지만 숨이 조금 가빠 보였죠. 사모님은 복순을 보자마자 바로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복순이 부르자 사모님이 멈췄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사모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곧 들어오신답니다.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몇 초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억지로 웃음을 만들며 거실 소파 쪽으로 걸어갔죠. 그래요. 그럼 기다리죠. 복수는 멀찍이 서 있었지만 사모님 손끝이 떨리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20분도 지나지 않아 회장과 세라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 얼굴은 저번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고 세라 손에는 낯익은 베이지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걸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못 막은 거였어요. 회장은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사모님은 소파에서 일어나 차분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였어? 낮은 목소리였지만 방안 공기가 한 번에 식었습니다. 세라는 손에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재단 관련 서류와 명예 변경을 준비한 계약 초안이었습니다. 복수는 멀리서도 사모님 이름과 도연 쪽 법무법인 이름이 같이 적힌 걸 볼 수 있었죠. 세라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면 재단 운영권 일부를 박도연 쪽으로 넘기는 구조까지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모님이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세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함부로가 아니라 서류로 확인한 겁니다. 회장이 봉투 속 종이를 한 장 들어 올렸습니다. 심지어 내 도장 스캔본까지 써서 검토 돌렸더군. 사모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이젠 변명보다 어디서부터 들켰는지를 계산하는 얼굴이었죠. 회장은 더 낮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사모님은 입을 다문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다시 물었죠. 세라를 혼사로 묻고 재단까지 넘겨받으려 한 게 언제부터냐고. 한참 뒤 사모님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또 그 말이군. 사모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늘 회사밖에 몰랐어요. 그동안 누가 집안 정리하고 누가 사람 붙이고 누가 당신 빈자리 메운 줄 압니까? 회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딸 자리까지 내가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어? 가져간 게 아니라 지키려 한 거예요. 세라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아니면 어머니 자리를 위해서요? 사모님이 딸을 돌아봤습니다. 세라 눈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는 제가 못해서 막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곁으로 가면 어머니가 숨긴 게 들킬까봐 막은 거예요. 그 말에 사모님 입술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테이블 위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한 건 세라 결혼이 아니었어. 세라가 내 옆에 서는 거였지. 사모님은 끝내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침묵 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진, 오늘부로 재단 일에서 손 떼. 사모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지금 회사 일도 재단 일도 세라 일도 이제 내 손으로 정리하지 마.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버티듯 웃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와서 다 저를 나쁜 사람 만들겠죠. 세라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나쁘게 만든 건 아버지도 저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하신 일입니다. 그 말이 떨어진 뒤 거실은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복수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견례 하나 깨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이 오랫동안 쥐고 있던 지방과 재단의 줄이 완전히 손에서 빠져나간 거였죠. 회장은 비서를 불러 법무팀과 재단 감사 쪽 일정을 바로 잡았습니다. 사모님은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파 옆에 서서 무너진 얼굴로 허공만 보고 있었죠. 세라는 한참 뒤 복순 쪽을 돌아봤습니다. 짧은 눈맞춤이었지만
그 안엔 많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이제 시작이라는 뜻, 그리고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까지요. 그날 저녁 저택 식탁엔 오랜만에 세 사람만 앉았습니다. 사모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세라도 조용히 수저를 들었죠. 복수는 예전처럼 뒤에서 물을 따르다 문득 며칠 전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정부는 입 다물고 물이나 따라요. 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지 못한 한마디가 딸 인생을 거래로 넘기려던 판을 멈춰 세웠습니다. 회장은 식사를 마친 뒤 물잔을 내려놓고 세라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부터 들어와. 세라는 잠깐 숨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그 대답은 누군가 허락해준 순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식탁 위를 정리했습니다. 이 집이 완전히 편안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이 남긴 균열도 쉽게 사라지진 않겠죠.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세라는 누가 앉혀놓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막아섰던 사람은 결국 가장 먼저 그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것. 그날 밤 복수는 직원방 불을 끄기 전 창밖 저택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저 잠시 머물다 갈 줄 알았죠. 하지만 어떤 집은 청소만 하다가도 그 안에서 뒤집히는 사람들 인생을 끝내 다 보게 되나 봅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물만 따르던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자리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죠. 끝내 자기 인생을 지켜낸 건 가장 늦게 말문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